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이기호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유튜브도 실제로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2023년부터 강소기업 내비게이터라는 개인 채널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계속 업로드해서 개인 채널 영상으로도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 밑에 강소기업 또 내비게이터 저 서브 채널 부분들을 또 안내해 드렸으니까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법인을 운영하면서 제일 관심 있는 게가 또 이제 절세 아니겠습니까? 절세 중에서도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법인세 세율이 조금 변동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율 부분을 간단하게 또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우리가 법인세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법인세가 어떻게 이제 과세되어지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과세 프로세스죠. 이제 손익계산서 프로세스인데 쉽게 말해서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과세하진 않죠. 이제 매출 원가라는 것을 빼주게 되죠. 뭐 제조업은 원가가 되겠고, 도소매업은 이제 매입가가 되겠고, 서비스업은 이제 여기서 많이 안 빠지고 이제 판관비에서 좀 빠지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매출 원가를 빠지게 되면 나오는 것은 이제 매출 총이익이 될 거고요. 이제 매출 총이익에도 바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판매하는 데 들어갔던 일체의 비용과 관리하는 데 들어갔던 일체의 비용, 그 유명한 판관비죠. 판관비를 여기서 또 빼주게 됩니다. 판관비에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의 급여, 그 다음에 임차를 하고 있으면 임차료, 뭐 접대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기타 모든 비용을 다 여기서 빼주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 되죠. 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익이 나오면 바로 그것을 사업주에게 과표에 따라서 과세하고 종결을 시켜버리는데 법인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또 빼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영업 외는 우리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영업 목적 외의 수익과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이제 환차익, 환차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이자 비용이죠. 법인도 예적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이자 수익이 생기고 반대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이자 비용으로 또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또 빼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세전이익인데 여기서 세전이라는 건 뭔가요?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세 내겠죠.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법인세율의 과표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고 이제 남는 게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오늘의 이제 여기 주제는 바로 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를 어떻게 내느냐? 이 말씀드린 법인세 차감전 이제 세전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죠. 2억까지는 예전에는 10%, 그 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 3천억 이상은 25%. 이렇게 법인세를 냈었죠. 그런데 올해 또 1%씩 또 차감이 됐죠. 법인세가 1%씩 줄어들었습니다. 구간별로. 그래서 9%, 19%, 21%, 이제 24%가 되겠죠. 여기에 지방세 10%는 또 같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기점이 2억일 거예요. 2억 미만이냐, 2억 초과냐 이렇게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대략 얘기하면 이제 9%냐, 19%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법인세율입니다. 네. 사실 법인 세율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세율 이제 구간보다는 이 부분으로 어떻게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들과 또 주의 있게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를 좀 적게 내면 좋겠죠. 그래서 각종 공제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표가 나오기 전에 공제하는 것들이 있죠. 판관비에서 많이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판관비에서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표에 의해서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 자체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소기업, 첫 번째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것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해당되는 업종과 감면 비율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를 받고 계십니다. 잘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게 되면 아, 내가 이런 걸로 공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감면 비율은 대체로 이제 도소매업이나 의료업이 10% 정도이고 그 외에는 대체로 20%에서 30%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20% 정도 받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다른 공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파워풀한 것만 제가 4가지를 말씀 오늘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인데 그 중에서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업 벤처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벤처에 대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업 벤처일 경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용 증대를 하게 되면 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신데 고용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R&D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것은 대표님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제를 받지만 이제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르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라고 이렇게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감면을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이렇게 다 감면만 받으면 국가는 이렇게 세수를 어디서 징수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감면받는 건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라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최저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저한세는 몇 프로냐? 뭐 이렇게 세법 문구를 보면 많이 머리가 복잡하실 테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렇게 과표가 나왔잖아요. 과표가 나온 것에 7%가 최저한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세금을 내시는데 내가 법인세율이 몇 프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 공제가 되어도 최저 7%는 내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첫 번째 부분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꼽은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인데 첫 번째로 뽑은 이유는 가장 파워풀하기 때문이죠.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입니다. 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는 규정이 나오고 일몰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내년인데 이 일몰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냥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게는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예. 여기 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특별히 이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쉽게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이 있는데요. 나이 조건입니다. 이게 창업 당시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됩니다. 예, 청년, 30세도 청년이에요. 예. 여기서 만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우리도 이제 한국 나이가 아니라 이제 만 나이로 변경이 되었죠. 예. 만 나이는 보통 이제 자기 나이보다 줄이는데 생일이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한국 나이에서 2살 줄이면 되고요. 생일이 지났다 그러면 1살 줄이면 됩니다. 이것이 만 나이고요. 특히 여기에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온 그 기간만큼은 또 연장을 해주는데 최대 6년까지 연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적게 근무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 간부나 이런 걸로 근무하면서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장 6년까지 이제 감안을 해줍니다. 연장을 해주면 6, 7, 8, 9 거의 뭐 39세, 40세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창업 당시의 나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예. 두 번째는 업종인데요. 업종은 이 조특법 6조 3항에 이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기타 등등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열거해 놨기 때문에
나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에서 다 제하는 업종, 그런 업종 빼고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또 우리가 도소매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여기저기 많이 열애돼서 많이 섭섭해 하시잖아요. 예전에 도소매업이 거의 다 열애가 됐거든요. 근데 2018년 5월 19일에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도소매업인데 도소매업 중에 통신 판매업 있죠. 예, 온라인 쇼핑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포함시켜 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여기입니다. 지역입니다. 여기 이 나이에 이 업종에 해당하는 청년이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면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요.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 즉 그 밖에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100%를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밀 억제권역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인원이나 사업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인천과 경기 지역은 다 과밀 억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뭐 강화, 옹진, 그 다음에 무슨 산업단지 있죠. 이런데 일부 지역 제외하고 인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 그쪽에 부천 있고요. 옆으로 가면 고양시 있죠. 그 옆에로 가면 이제 의정부 있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구리 있겠죠. 그 다음에 남양주가 있는데 남양주도 일부분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남 있고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성남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의왕, 군포, 그 다음에 안양, 과천 이런 데가 있죠. 수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광명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 있죠. 부천 했으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 정도가 이제 과밀억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서 창업하면 5년 동안 법인세 50% 감면이고요. 이 밖에서 창업을 하시면 5년 동안 100% 감면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죠. 5년 동안 100% 감면. 이것도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이에요. 예, 뭐 첫 해, 둘째 해에 내가 소득이 안 생겼다. 예, 여기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최대 주주여야 됩니다. 예, 창업하신 청년 대표님은 최대 주주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업자 여부도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다가 동업자가 나중에 들어오면 그 동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동업자였다면 5대5였다면 이제 두 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동업자 여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내가 창업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그래서 여기 뭐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셨다든가, 개인을 폐업하고 법인을 다시 하신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다시 법인을 세웠다든가, 뭐 합병, 분할, 현물투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있는데 창업에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해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것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했다면 소득이 있는 그 해로부터 5년 동안 법인세를 100% 감면받으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되겠죠. 예. 네, 왜 첫 번째로 매체됐는지 정말 막강하네요. 네, 그럼 아마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표님들에게 매력이 높은 순으로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처럼 강력한 창업 벤처에 대해서 세액 감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벤처 뭐 예전에 인증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벤처 확인이라고 그러죠. 벤처 확인이 많이 어려워졌죠. 벤처 확인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커다란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